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있는데 한편으로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꽃갈비의 작업실입니다. 원래라면 저번 주에 제 프로토타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씨아갈 망했어요. 기본적인 그래픽 리소스 양이 꽤 있다 보니 도저히 해당 작업을 논할 수 있을 만큼 진도도 나가지 못해 부득이하게 영상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는 아무래도 육성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특성 때문에 특히 그래픽 리소스가 중요하죠. 사실 대부분의 게임 장르가 그래픽을 빼면 논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푸메 시리즈와 파생 게임만 봐도 아이의 성장 과정, 그에 따른 바캉스나 추억 CG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들이면 좋기는 해요. 오늘은 이 그래픽 리소스에 대해서 가벼운 잡담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미술학원 12살까지 다니고 그 뒤로는 독학했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그림을 보면 다소 엉성한 곳이 많아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건 중2 때였고 그때부터 게임 툴을 알아봤지만 제가 그때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건 연애 시뮬레이션 만들기 툴, V앱 툴 이 두 가지 정도. 리소스들을 압축할 수 있는 조건까지 생각하면 유일하게 후자였고 말이죠. 그 뒤로는 좋았어. 이젠 그래픽 리소스와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겠다 싶어 그림 실력을 올리기 위해 엄청 고생했던 것 같아요. 미술학원은 다닐 수 없었지. 할 수 있는 거라곤 만화책이나 보며 따라 그려본다든지 모작을 해본다든지 등등. 심성은 못돼 처먹어서 괜히 잘 그리는 같은 반 학생을 시기 질투해보기도 하고 혼자 열등감에 빠져 그림을 그리면 제대로 안 풀리는 일도 잦았던 그 시절. 그때 철없는 내 자신. 결국 그 뒤로 입신이 뭐니 하는 사정 때문에 게임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후로 12년이 더 흐른 시점이지만요. 아마 그때부터 제 게임을 플레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게임 그래픽이 얼마나 구렸는지요. 그래도 지금 와서 보니 나 그래도 육성 게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구나. 지금도 육성 시뮬레이션이 좋아서 또 뭔가 펜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스스로를 잘 못 믿거든요. 에이, 한때 철없는 아이의 그것이겠지? 뭐 이런 게임 만든다고 설초되고 언젠가 잊어먹겠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게임 3개는 완성했어요. 물론 하나는 출시 취소한 스토리 게임이지만요. 그런데 게임을 완성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 눈은 높아졌는데 제 손이 구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못 그린다고요. 그러다 보니 베이직을 개발하고 나서도 아마 3번은 그래픽 리소스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스탠딩 CG, 이벤트 및 엔딩 CG 전부요. 처음에는 포토샵으로 수채화풍을 그리겠노라 시도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현재는 쉔프텔 게임 출시 후에 리메이크해서 낼 예정이에요. 그것뿐일까요? 소녀육성기로 격동의 시대를 개발 완료하기 전에도 그래픽 3번 정도 갈아엎고 모바일 출시하고 나서도 스탠딩 시즌은 다시 그렸어요. 총 4번 가까이. 그래픽 리소스는 UI 빼고는 재작업을 했답니다. 이유는 제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 뒤로 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엎어버리는지 고민을 해봅니다. 긴 기간을 스스로 지켜본 결과 첫 번째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작화체가 흔들립니다. 그나마 컨디션이 좋을 적에는 그렸던 그림이 깔끔하고 괜찮은데 개발 당시에는 긴장도 크고 시간도 촉박해서 그런지 그림 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려도 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그림을 그릴 거면 컨디션이 좋든지 의욕이 넘치면 그때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그림은 예뻐야 해 하는 강박감이 심했습니다.
사실 갈아엎는 작업은 애써 그렸던 그래픽을 전부 다시 그리는 거라서 시간도 걸리고 체력도 배로 투자하는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박 때문에 타인에게 못 그린다라는 말을 들으면 예민해질 수밖에요. 결국 내가 못 그리네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 못한다고 세상 망한다고 생각해 온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세 번째, 제가 그리는데도 작화체가 솔직히 내키지 않아 있습니다. 거의 사람 흉내를 내는 무언가를 그린다는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예 작정하고 웹툰 학원이라도 다녀볼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으니 그딴 걸 생각하느니 많이 그려서 실력을 키우겠다라는 근성으로 질기게 제 작화를 고수하고 있답니다. 타인에게 외주를 맡기기에는 비용적 문제도 있고 말이죠. AI는 양심적으로는 자료 참고용 외에는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게임 그림체를 보니 분명히 저 인간이 만들었군 하며 알아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작화체 이슈는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취향 문제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그림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마치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듯이 말이죠. 자간의 샤냐,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의 작화체를 보며 꽤나 선명하고 예쁘다 했던 게 어제 같았는데 지금은 금손에 캐주얼하게 잘 그리시는 분들도 널렸고 그야말로 그래픽의 영역이랑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인체비구나 어눌한 부분에 대한 선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픽 리소스 작업을 갈아엎고 다시 그려댔지? 간혹 옛날 그림체 같다고 제 작화체를 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림체, 옛날 그림체를 구분하는 감각이 없어서인가? 그래도 말이죠.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무려 중고등학교 때 그림체 개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작화체를 보면 정말 느리긴 하지만 그런대로 현재는 만족해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제 작화체가 못났고 보기 싫어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이 타인에게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제 게임이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에 막힌다거나 더 이상 못하게 될 때에도 내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도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은 하나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게임 개발을 잘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가능하면 갈아엎지 않고 필요한 것만 다시 그리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다음 작업으로 진전할 수 있거든요. 항상 완전하게 만든 게임이 완벽할 수 없어요. 여태까지의 저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해왔지만 그 경험 덕분에 또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육성 게임을 만들게 된 거겠죠.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 응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격주의 영상을 마칩니다. 이상 꽃갈비의 작업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